좋아요, 구독.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맞선이와 함께 시장 이기며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작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도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추세선 그리는 거죠.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작도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법 두 가지만 일단은 아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처럼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거는 일단은 두 번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법을 제가 일단은 설명을 일단은 드릴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연결합니다. 그럼 이게 뭐죠? 분명한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V자 반등 일단은 나온 다음에, 자, 이때가 언제였나요? 2022년 10월 31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한 날입니다.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 뭡니까?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자, 공급망이 일단은 다시 펼쳐지면서 뭡니까? V자 반등 일단은 그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V자 반등 일단은 여기에서 그렸고요. 자, 고점입니다. 그렇죠? 고점과 저점.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일단은 하면 돼요. 일단 여기가 고점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저점일 거고요. 고점,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 요 정도 일단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작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고점과 저점 연결해라.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을 일단 연결을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의 추세선이 된다. 여러분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딱 그 채널에 알맞게, 추세선에 알맞게 모든 캔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작도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쉽다. 자, 쭉 보세요. 쭉 보이시죠?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재 1년여의 작도입니다. 1년여의 추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V자 반등 일단은 그렸어요. V자 반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탈피. 시진핑 3기 집권으로 인한 제로 코로나 탈피로 인해서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뭐 대출 금리를 낮춘다라든가, 돈을 더 써라.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맞춰서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더 공급을 한다든가라든가, 이런 정책을 일단 쓰고는 있는데, 자, 기본적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임팩트 있는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장은 실망을 한 겁니다. 실망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자, 매수장과 매도장이 있습니다. 매수장과 매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거는 바로 매도장이에요, 매도장. 매수장은요, 의외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질 못합니다.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멈추겠지라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식 현물 많이 하시죠. 코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수장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계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심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매도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는 어떨 때 나타나나요? 뭔가 안 좋을 때 매도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장이 올 때는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장에서 일단 수익이 크게 납니다. 제가 이따가 나스닥도 한번 짚어드릴 거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장이 지금 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서 제 강의 들으시고 제 방송도 일단은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작도에 의한 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습니다. 자, 추세나 아니면 작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를 딱 보세요. 뭡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해서 그려드리는 차트입니다. 항생 차트 보이시죠? 요거 제가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목요일까지 그려서 한 번 더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작도법하고 앞으로 예상 흐름 보실 거면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일단 이렇게 흘러간다. 기본적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도 뭐예요? 중국은 올라갈 모멘텀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어떤 것을 써서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뭡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은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볼게요. 네,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일단은 보면 네. 자, 나스닥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인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자, 나스닥도 일단은 보시면요. 자, 2023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2023년부터 쭉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예, 별거 없어요. 뭐 한 요 정도 일단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뭡니까? 쌍바닥 중이에요. 쌍바닥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버리면 밑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아까 요 M자형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M자형 패턴이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자, 지지와 저항에 관한 채널이 일단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널이 일단은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뚫고 어떻게 갈 것인가만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자, 이 채널을 일단은 매수 쪽으로 뚫었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 일단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폭이 작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 많은 지지선들이 일단은 있을 거예요. 이걸 쭉 넓혀보면 많은 지지선이 일단은 있어도 뭡니까? 일단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 먼저 보죠. 기본적 분석을 보면 이번 FOMC가 굉장히 우리한테 별거는 없었어요. 사실 내용은 별건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제가 매크로 시장을 일단은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얘네가 썼던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제가 1년 반 전만 해도 무조건 금리 인상 할 거고 굉장히 많이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고의 금리 인상을 본 게 최고 상단 라인이 4.25라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5.75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매파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죠.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4.25%까지밖에 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뭐든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왜 4.25%까지 받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금리라는 것은 뭐랑 연동됩니까? 채권 시장하고 연결된다. 채권 시장하고. 자, 다시 지우고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네. 금리 시장은 채권 시장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금리가 올라요.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자입니다.
금리 시장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다 돈을 맡기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페이백을. 그죠? 그럼 나는 금리 시장에서 금리 시장에 돈을 맡길까요? 채권 시장에 돈을 맡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는 채권 시장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금리 시장에 돈을 맡기게 돼요. 왜? 여기서 더 많이 주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채권 시장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 채권 시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채권에 있는 자금이요, 금리 시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이 오릅니다. 채권 이제 수익률이 오른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부채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미국 부채 중에서도 한 달에 1년에요. 1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죠. 지금 뭐 정확하게 산출된 데는 없습니다만 추정치로는 추정치로 1년에 800조입니다. 800조. 800조가 뭡니까? 앉아서 그냥 이자로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자, 이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와 연결돼 있는 게 뭐냐?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 금리와 연동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얘도 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채권금리가 오르고, 채권금리와 뭡니까? 이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금리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자도 오릅니다.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봤던 게 4.25, 4에서 4.25였거든요. 이거 이상으로 올리면은 미국 부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제가 일단 했었던 거고, 근데 이걸 뭐예요? 뛰어넘었죠. 지금 뛰어넘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 2% 갈 때까지 계속 잡겠다라는 걸 이번에 뭐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에 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이제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셔야 돼요. 금리는요,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수반돼야 될 게 뭐예요? 실업률이에요.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의 증가가 와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펼쳐지는데 지금 실업률의 증가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완전 고용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업률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상승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 분석의 큰 프레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말씀 일단은 좀 드리고 싶어요. 금리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에 절대 장사 없어요. 우리 이제 자매는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금리에 장사 없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주말 특강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지수는 성장을 했다, 올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실제로는 맞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맞아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근데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때와 지금하고는 다르다. 왜냐? 이때는 뭡니까?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만 브러더스 2009년, 2010년 이래로 유동성을 1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돼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뭐예요? 긴축 정책이에요. 긴축 정책. 이때는 확대 정책이었어요. 재정 정책도 확대 정책이었고 통화 정책도 확대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수를 그냥 끌어올린 겁니다. 금리가 올라도.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근데 지금은 뭡니까?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긴축 정책. 긴축 정책을 쓰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확대 정책을 썼던 때와 지금 긴축 정책을 썼던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 가야 돼요. 금리의 장사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채널을 일단은 그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채널 그려드렸고 이쪽 채널 일단은 그려드렸습니다. 이 채널 가운데에서 일단 놓을 겁니다. 이 상단과 이 하단 가운데에서 놓을 겁니다. 상단을 때리고 상단을 지지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그렇죠? 거의 최고점이에요. 자, 거의 최고점입니다. 684 라인. 근데 여기는 뭡니까? 뻥 뚫려 있다. 물론 지지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1년 동안 올랐으니까 모든 선이 지지선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선물은 월물이 있습니다. 개인은 오버롤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관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관 물량. 기관 물량은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매에서 진짜 시장에 큰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다 청산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로스컷 당할 때까지 일단 물량을 안 내놓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기관들의 프로그램은 어떤 일정한 로직이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루루루 다 시장에 내던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장이 아니라 이런 매수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도장에서 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채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일단 계속 찍고 있어요. 자, 이 라인만 넘어서고 이 라인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밑으로 굉장히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연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뻥 뚫려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봤냐면 8,000포인트까지 봅니다. 원래는 제가 10,000포인트까지 봤는데 8,000포인트까지 봐요. 왜? 침체 선언하면 거의 반토막 납니다. 지금 뭐예요? 16,000이죠? 기술적으로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16,000의 반토막은 얼마입니까? 8,000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신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 분석 해드리는 데는 많지 않아요. 제가 뭐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기본적 분석 계속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제가 번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제 기회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